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호선 라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대역으로 가볼 건데 교대역 2호선, 3호선이죠.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교대역이고, 그리고 교대역 도보 약 4분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소형 아파트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이제 봤을 때 서초 법조타운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양재 R&CD 연구단지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강남역 테헤란 밸리, 굉장한 직장인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지금 이렇게 따졌을 때 주변으로는 굉장히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엔 좀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 사거리가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쪽이고, 그리고 강남역이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은 이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곳들이 보이죠. 아파트 단지들이 속해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은 이쪽 블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블럭과 그리고 또 맞은편 블럭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떠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테헤란로의 어떠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교육대학교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교가.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봤을 때에는 입시학원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직장인의 수요층 못지않게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래서 이곳을 물론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소형 주택들, 뭐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이렇게 직장인 수요층과 그리고 학생 수요층이 굉장히 이 지역 안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 2호선은 굉장히 이제 투자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노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직장인에 대한 노선 중에 한 곳이다. 직장인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규모의 업무지를 정차하는 2호선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선호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양한 유동 인구를 자랑을 하는 게 바로 2호선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서울의 그 이용객을 따졌을 때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사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소형 가구 주택, 소형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는 그러한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남구 그리고 또 서초구를 봤을 때 물론 이 서울 전체, 서울의 평균치 거의 근접한 그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강남구와 서초구의 그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단기 임대입니다. 단기 임대. 바로 대기업과 그리고 이제 학원가 그리고 유흥가 종사하고 있는 수요들의 어떠한 단기 임대 그러한 수요들은 그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포함이 되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이곳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어떠한 거주를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인에 대한 수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에 대한 수요까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에서 항공사진으로 내려다보니까 뭐 직장인, 학생 정말 많은 수요가 보였고요. 거기에다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호선 역세권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초대로가 바로 옆이니까 그 서초대로변을 따라서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개발 호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이죠. 이 일대를 개발 행위를 한번 따졌을 때에는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롯데 칠성 부지, 그리고 코오롱 부지, 이러한 부지들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에 교대역이 있겠죠.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롯데칠성 부지 그리고 코오롱 부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사유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죠. 법인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과의 어떠한 이견을 좁힌다 하면 제2롯데타운을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강남역 바로 이제 그 강남대로에서 끊기는 상권입니다. 바로 이제 그 강남역에서부터 교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상권이 단절된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권 확장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법원 단지 역시 지금 현재는 이중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 하면 조금 더 고층의 어떠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롯데칠성 부지가 이렇게 창고용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창고용 사용으로 부지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렇게 고층의 업무 시설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이러한 이제 건축물들이 생겨난다 하면 또 하나의 오피스타운이 형성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서초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역 역시 대규모의 어떠한 업무 단지가 생긴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서초동 한복판에 1조 원 규모의 토지를 확보를 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개발 업체인 MDM 쪽에서 이미 토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서초역 그러니까 교대역 주변으로 봤을 때 좌우측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는 바로 이제 롯데칠성 부지가 나오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그 지금 이제 서리풀 상단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업무 단지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대로 이렇게 새로운 어떠한 수요층이 들어온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 일대로 어떠한 상권 활성화도 역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직장인이 이곳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일대로 어떠한 그 집을 얻으려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은 점점 더 커지고요. 여기 업무단지까지 들어설 계획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가격이 궁금한데요. 이런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대세인 소형 아파트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5천에서부터 2억 6천만 원.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2억 3천에서부터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전세로 투자 시에는 2천만 원 정도 실제 투자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70에서 8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면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신규로 어떠한 주거 형태라든지 상업시설 이러한 것들이 신규로 공급이 희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근에 대규모의 어떠한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업무지와 그리고 또한 대학가로 어떠한 상주 인구,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이렇게 이곳은 직장인 수요층과 그리고 학생 수요층,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 그래서 대규모의 어떠한 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